정답 발표합니다. 네, 1번 두구두구두. 노토반도입니다. 네, 노토반도. 사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일까요? 일단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네. 지금도 사실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진 피해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먼저 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온전히 슬퍼만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늘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재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네. 그것을 슬퍼할 수만 할 수 없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원전이 있는가 그거부터 저는 검색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시카와현 그 노토반도를 중심으로 상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이 액상화되는 여진 때문에. 네. 여진 때문에 액상화되고 있고 폭설과 추위로 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원전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애도를 표하는 게 어떤 경우에서도 먼저고 네. 그리고 이제 원전을 사실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살아남은 분들이. 그래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가 진앙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원전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걸까요? 네네. 지금 그 진앙지 노토반도 중심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일단 시카원전이라는 곳이 가장 가깝게는 있습니다. 다행히 시카원전은 3.11 대지진 이후부터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노토반도를 중심으로 인근에 최대 원전 단지인 가시아가리와 원전이 7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근으로 15기의 원전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진동을 느끼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0km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지역일 수 없는데 진동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7기가 모여 있고 그 인근에 또 15기가 있는 거예요. 22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 총 이제 개수가 15기인데 중요한 건 이 원전들이 1970년대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오래된 원전들이네. 40년이 된 굉장히 노후 원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뉴스 보면 안전하다, 이상 없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안전의 기준이라는 게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카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전력이 차단돼서 냉각이 되지 않는 순간 사고로 이어집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지진이 나면은 이게 전력이 차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변압기, 그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배관이 파손되면서 7,000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바로 외부 전원이 공급돼서 냉각이 유지됐지만 지금 현재도 기름이 계속 유출되면서 시카원전 주변으로 바다에 계속 기름띠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면서 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지 어디가 유출된 부분인지를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카원전은 아까 지금 가동 안 한다고 하셨던 건데 가동을 안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냉각수와 전력이 차단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가동 안 하는 원전도. 왜냐하면 가동하지 않더라도 사용 해결료, 사용 해결료들이 거기 남아 있기 때문에 냉각이 중단되는 순간 그 사용 해결료들에서 임계, 즉 온도가 올라가면서 언제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 말씀 듣고 보면 참 위험해요, 진짜 들을수록. 근데 여기 세계 최대 규모 원전도 있다고요? 그 이제 도쿄전력에서 운영했던 가시아가리 이게 이름이 되게 길어서 그냥 제가 줄여서 대충 얘기할게요. 가시아가리 원전 뒤에만 얘기할게요. 가시아가리 원전인데 7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가동 중지 상태였는데 작년 12월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데 네. 재가동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재가동 승인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재가동 승인을 받았는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승인의 주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도쿄전력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 이 가시화가리 원전에 그 7기 중 5개의 원전에 있는 사용 해결료의 수조에서 그 물이 넘치는 사고가 일어날 만큼 진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그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전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약점. 근데 네. 그게 무엇이냐면 원전은 큰 한 방의 충격은 이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네. 긴 시간. 그러니까 근데 긴 시간이라고 해봤자 한 4, 5분 정도거든요. 그런 4, 5분 정도 되는 진동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오늘이 1월 12일이죠. 근데 12일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진동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피로 파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원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고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전에는 수많은 배관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은 40년 된 노후 원전이 재가동을 시작했을 때 과연 안전할까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럼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 아니요, 건가요? 이제 재가동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가동 준비를 하고 올해 이제 재가동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지진 지역에서요. 네, 주변에.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네.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가동을 안 해도 그 안에 해결료 사용했던 것들은 다 저장돼 있고 네네. 그게 전기로 냉각시키면서 일정 수준을 딱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진동이 오거나 전기가 차단되거나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안전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쓰나미가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면 우리 동해안도 쓰나미가 오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높은 1m는 아니지만 뭐 80 몇 가지 왔다고 그러던데 괜찮을까요, 우리는? 일단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도 원전에서 이제 뭐 내진에 대한 대비나 뭐 쓰나미에 대한 대비로 방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안전 설계가 안전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 11월에도 경주 쪽에서 지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미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원전도 그러면 원전의 기본적인 약점이란 아까 말씀드린 피로 파괴 계속 그 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가? 그렇네. 그렇네요. 이게 4, 5분 정도 진동이 왔을 때는 무리가 온다는 건데 12일씩 지진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무리가 가는 거고 우리나라 동해안도 어쨌든 계속 이 파동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안전하겠는가. 우리나라도 그 월성 원전을 비롯한 고리 원전이 다 오래됐죠. 다 오래됐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는 이 지역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안전할까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후쿠시마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지역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 탱크들 특히 2011년 그러니까
그 원전 사고 초기에 저장된 탱크들 같은 경우에는 열화 현상이라고 해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네. 탱크가 부식되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탱크를 교체 중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 것들은 그런 현상 그런 상태인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탱크도 사실 충격받고 있어서 네, 근데 탱크뿐만이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담겨 있는 네, 그런 저장 탱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전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을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도 또 들어봐야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이게 너무 오히려 화력 발전소 이런 것보다도 더 불안하게 느껴져요. 이런. 네. 그렇구나. 네. 또 아까 탱크 좀 전에 탱크를 계속 교체해 줘야 된다. 부식되기 네.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하셨는데 그 탱크 교체도 결국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서 가둬놓고 우리가 근처에 안 가는데 거기 가서 누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말씀 듣다 보면 지난 10월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 청소하는 데서 네네. 피폭 입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뭐 3차인가 네네. 4차 하청을 줬던 네네네네. 노동자분들. 네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제 배관 청소하면서 고농도의 이제 배관 청소액이 유출되면서 피폭을 입으셨는데 뭐 처음에는 뭐 1차 하청 노동자였다 그랬다가 3차, 4차까지 네.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그 오염수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그걸 해독시키는 네. 치료를 받았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을 뿐 네. 그 후 추적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나온 보도는 그래서 위험에 외주하는 뭐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세계가. 노동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일본의 특히 후쿠시마 원전 작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폭 선량을 채우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노동자들이 작업에 그렇구나.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노출됐던 분들은 빠지고 또 다시 투입이 되고. 근데 그래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그 하청만 주는데도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중개업체들이 생겨나서 돈을 벌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충격적이네요. 네,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네. 그래서 와 진짜 인간의 어떤 사악함. 제가 그런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렇게 원전 위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진이나 이런 피할 수 없는 재해가 올 거고 화산이든 뭐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일본 보도를 보면서 추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특정한 그러니까 현 정부 지금 우리 정부를 공격하거나 특정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오해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은 지금 OBS 라디오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리고 최대한 사실만을 얘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원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했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나서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과정들이 다 담겨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얼마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노후 원전들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금 그런 수명 연장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환경영향 평가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명 연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최숙자님이 서해안을 따라 지진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해안으로 지진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습니다. 노후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셨는데 지진이 정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네. 원자력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로 궁금한 게 많이 풀렸는데 궁금한 건 계속 쌓일 테니까 앞으로 또 다음에 나와서 마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기후에서 클래식을 한번 틀더니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재즈 연주곡을 트는구나. 듣던 청취자분들이 그러시겠어요. 듀크 조던 트리오잖아요. 네. No problem. 아무 네. 문제 없어. 네. 문제 없이 들리셨나요?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연주가. 네네. 그래서 새해 첫 곡으로 이렇게 제가 나오는 날 첫 곡으로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네. 이 음악이나 뭐 연주자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실 얘기 있다면? 예. 일단 듀크 조던은 1922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뉴욕에서. 네. 그리고 2006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코펜하겐에서 돌아가셨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에 재즈라는 장르의 인기가 이렇게 좀 시들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연주자들이 어렵기도 하고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택시 운전도 좀 하시고 아하. 5년이라는 시간을 네. 뉴욕에서 택시 운전사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시다가 덴마크에서 어떤 단체 재즈 익스체인저라는 어떤 단체에서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덴마크에서 더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고 유럽 지역에서 그래서 다니시면서 공연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음악 생활을 더 활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78년에는 완전히 덴마크로 이제 이주를 하셨대요. 덴마크 시민이 돼서. 네네네. 그랬다고 합니다. 예. 1960년 되면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 막 일어나고 이 사람 케네디 그 마틴 루서 킹 다 암살되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이때 한 5년 정도 택시 운전을 하셨군요, 이분은. 네, 뭐 확실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 음악을 하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러시다가 네. 그리고 이 앨범이 굉장히 듀크 조던의 최고의 또 앨범으로 뽑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곡들이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앨범의 자켓을 딱 보시면 숲속에 하얀 눈이 이렇게 내려있는 그 숲속에 혼자 딱 서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겨울에 이 음반을 더 찾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그냥 이 듀크 조던의 그 어떤 연주는 좀 소란스럽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은데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여백도 늘 있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재즈 연주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저도 들으면서 네. 이게 베이스하고 드럼, 북하고 피아노만 있으니까 관악기가 빠지니까 훨씬 차분하네 이러면서 들었어요. 네. 그 모습을 보시면 네. 그 얼굴 안경 쓰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걸 뵈면 진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따뜻할 것 같고 포근할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그냥 저 혼자 받아요. 아하.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네. 듀크 조던 트리오 이렇게 찾아보면 이란님 분위기도 어울려요. 이 음악하고.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새해 첫 곡으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라이브 준비도 아무 문제 없이 되기를. 한번 그러게요. 튜닝 안 해보고 시작하셔도 되겠어요? 오늘은 그야말로 목소리도 안 듣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좋습니다. 라이브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네. 많이 아실 텐데요. 이상은 님의 노래이지 않아요? 네. 그냥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듣다가 이번엔 가서 이 노래를 하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워낙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이상은님하고는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노래 분위기와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현영화님이 가수님이 희숙 DJ님과 닮았어요. 카라깃을 올린 건 엘비스 프레슬리 스타일 그렇게 보내셨는데 현영화님이 엘비스 팬이시거든요. 매일 엘비스 노래 신청곡 보내는데 제가 잘 안 틀어드리니까 한 번씩 항의하고 그러세요. 야, 엘비스 스타일. 진짜. 스타일도 엘비스라고 이렇게. 그렇게 됐구나. 예. 처음 듣네요. 모두 다 처음 듣는 이야기. 희수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안경 끼고 있을 때. 네. 저는 영광이지만. 제가 네.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네. 4082님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란 씨 목소리로 들으니 더 좋아요. 그러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빠콩님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외할머니는 100세까지 사실 듯 하대요. 이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라님 노래 듣고 있는데 매번 신효범 가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네. 정신 차리고 들어봐야겠습니다. 곡에 따라서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긴 해요. 진짜요? 네.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지. 네. 고음 올라갈 때 그렇게 느끼나?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정말 참 멋진 가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사실. 이 말씀 들은 적이 네. 있어요. 빠콩님 그런 말씀을 다른 분들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어릴 때요? 어릴 때. 한종혜님, 이라님 라이브 들을 때마다 자연의 소리, 오늘의 기후 프로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순수한 소리가 때묻지 않은 소녀의 감성을 불러오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예. 제가 지난번에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네. 친구가 출근하는 시간에 이 오늘의 기후가 나오는 시간이더래요.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딱 제가 나오는 줄 알고 그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영화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 친구처럼 이라님 오늘 나오지 않느냐는. 네, 맞아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누가. 저는 굉장히 존재감이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반갑고 좀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라님 찾으셨던 청취자분 지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61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하셨는데 오늘 이 듀크 조던 트리오 음악을 한 6분 넘게 들었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요. 좀 아쉽긴 한데요. 상당히 말씀을 금방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 듣는 시간이 긴 게 더 좋았다. 네. 오늘 싱어송라이터 이라님과 함께 했는데요. 새해 첫 콘서트 올 한 해도 우리의 귀 호강을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는 해피엔딩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네. 역시 시작이든 끝이든 제가 12월에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들었죠. 네. 역시 엔딩은 해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하게 좀 밝게 미세먼지 가득한데요. 그렇게 좀 그래도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란님의 이 노래는 해피엔딩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강, 이민상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